산업단지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고용 증가는 곧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인구 증가는 주변 주거시설로 이어지고 근린 상업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거시설과 근린 상가들은 땅 위에 세워집니다. 저는 당연히 송산 그린시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원형지 땅밖에 없는 곳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벌써 개발이 시작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모르시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8차선 동서 진입도로가 개통되었고 주변에 제2 외곽순환도로 마도-IC, 화성-IC가 개통되었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로 고정-IC가 예정되어 있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 국제테마파크역,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까지 4개나 공사 중에 있고요. 더불어 화성국제테마파크가 96만 평이 개발되고 MOU를 넘어서 사업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며 시청 공무원들은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송산 그린시티에 투자를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투자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대충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하면 거의 2시간, 3시간은 열정적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예측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땅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땅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될 수 있음 물리지 않는 땅을 찾고 호재가 있는 땅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소개도 드립니다. 제가 땅을 매입하는 원칙은 절대적으로 대형 호재가 있는 원형지를 매입합니다. 호재가 있고 지역에 개발 공사가 들어가기 1, 2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또한 신도시 계획과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산업단지가 동반해서 들어오는 지역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적인 모든 부분들을 권리 분석, 입지 분석하여 철도, 도로, 교통,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계획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철저히 조사 분석 후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99% 토지 투자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면 기간은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투자할 지역의 조건은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 대형 신도시와 인접되어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 신도시와 인접된 곳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는 곳, 이런 곳이 제가 원하는 투자 대상 지역입니다. 이런 곳들은 개발이 다 끝난 후에 가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폭등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원 광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 주변은 원천 유원지라고 되어 있던 수원의 변방이었던 곳입니다. 동탄은 허허 벌판 논밭이었던 곳이 상업도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실 광교도 동탄도 사실은 원형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깃발을 먼저 꽂아 기다린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구는 망설이다가 투자를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허발판이었던 곳이 우리가 꿈을 꾸는 환상적인 도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도 도시는 건설이 되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산업단지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에도 서해선 복선 전철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진행 중이랍니다. 우리가 일이 바빠서 땅을 관리하지 못해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개발 호재가 그 지역을 성장시키고 내 땅의 가치도 스스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평택에 삼성반도체 120만 평, 고덕신도시 405만 평, 합이 525만 평이 개발될 때
그 주변의 땅을 몇 개 사놓았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그 땅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는 여전히 공사가 멈추지 않고 평택 고덕 신도시는 여전히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분양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49층 보리시티 고덕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가공되지 않은 원형지 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빌딩이 지어집니다. 땅 위에 산업단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그 땅 위에 지어지는 빌딩과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산업단지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고용 증가는 곧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인구 증가는 주변 주거시설로 이어지고 근린 상업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거시설과 근린 상가들은 땅 위에 세워집니다. 산업단지와 인구 증가는 곧 교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산업단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나 4차선, 6차선 도로들이 기존 도로를 갈아엎고 그 위에 덮여지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산업단지 주변은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작은 외주 업체들로부터 주변 땅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곧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지요.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이 풍부할 때는 아무 걱정 없지만 오일 파동이 일어나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안정적인 오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유가는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일이 모자라기에 기름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갑니다. 똑같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인접하게 세워지고 나면 고속도로가 도시 옆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도가 확정되고 신설도로가 정비되고 땅이 수용되고 도시개발 사업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땅의 용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관리지역은 용도구역 상향이 됩니다. 가령 들어 농림지역이 생산녹지가 되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가 되고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생산관리가 되고 생산관리는 계획관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개발이 되는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찾은 자료로 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면 용도구역이 바뀐 자료들로 넘쳐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하고 투자할 지역에 대해서 공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동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20년 전이라면 저는 동탄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동탄에도 논밭으로 되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탄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원형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송산 그린시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원형지 땅밖에 없는 곳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벌써 개발이 시작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모르시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8차선 동서 진입도로가 개통되었고 주변에 제2 외곽순환도로 마도 IC, 화성 IC가 개통되었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로 고정 IC가 예정되어 있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 국제 테마파크역,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까지 4개나 공사 중에 있고요. 더불어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96만 평이 개발되고 MOU를 넘어서 사업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며 시청 공무원들은 화성국제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IT 기술이 접목된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 사계절 휴양 워터파크 퍼시픽 오디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주라지 월드,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며진 키즈파크 브리게인 토이킹덤이라는 이 4가지 컨셉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규모는 롯데월드의 24배, 에버랜드의 3배 면적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지는 것이 화성국제 테마파크입니다. 직접 고용만 15,000명, 간접 고용 11만 명의 규모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보통 어떤 신도시나 산업단지나 테마파크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 보상 문제로 한참을 속을 썩일 것입니다. 보상 문제로 몇 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보통 개발이 되면 주변의 프레카드나 토지 보상에 대한 깃발들이 즐비한데 이곳에는 그런 프레카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개발되는 1700만 평 전체가 수자원공사 땅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공사기간, 공사계획을 설계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신도시와 4차 산업단지와 자율주행, 국제테마파크, 고속도로, GTX급의 고속전철이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송산 그린시티에 투자를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사실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면 3시간 이상을 침이 마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송산 그린시티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평택 고덕 신도시 삼성반도체가 있는 5년 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고속도로, 철도 모든 것이 거의 흡사하게 비슷합니다. 규모로 보면 송산 그린시티가 훨씬 크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땅이 필요한 실사용자들은 개발지가 필요로 없습니다. 그냥 공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집 짓고 그곳에서 작은 가게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시면 됩니다. 땅값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곳에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꽝입니다. 제가 배우고 적용한 원리에 의하면 투자는 개발이 되는, 그것도 대규모적인 개발이 되는 지역에 원형지를 사야 하고 투자 타이밍은 개발 직전에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